자,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주식 채널 24년 3분, 4분, 24년 4분기죠. 계속 헷갈리네요. 24년 4분기 세 번째 대상 기업으로서 전력 관리, 전력망 솔루션 기업인 파월 인더스트리스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에는 미국 주식 채널 4분기에는 3개월 동안 미국 쪽의 전력망 관련 기업들을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이튼 했고, 두 번째는 허벨, 세 번째는 파웰 인더스트리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전기 쪽 시공업체인 엔코그룹 설명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월 인더스트리스 관련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쪽에 최근에 그 전력망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 업체 관련해서 특히 주가들 현황들을 체크해 보면은 거의 뭐 5년 이내 최고가를 거의 다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튼도 그렇고 허벨도 그렇고 하일 인더스트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채널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대한전선과 연관된 업체들이 이제 HVDC 관련 글로벌 과정기업 프레미엄이라든지 NKT 아니면은 등등 보면은 주가들도 최근에 5년 이내 최고가 상승, 최고가 기록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근데 유달리 이제 국내 증시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큰 시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제 일본 뭐 전 글로벌 지역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망 쇼티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일본 쪽에 히타치라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보면은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국내 증시로도 이렇게 이런 트렌드들이 돼서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이제 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는 미국 쪽 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계되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때 소개시켜드렸던 수혜 섹터인 그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킨덤 오건하고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휘니의 에너지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연계돼서 4분기에서는 전력망 솔루션 업체들인 관련 기업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킨더목은 최근에 실적 발표됐죠. 근데 좀 컨센 대비 조금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계속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잖아요. 조만간에 실적 업데이트 해갖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파월 인더스트리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인더스트리스는 그 이튼하고 허벨을 설명드렸었는데 기업 내용 거의 뭐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렇게 큰 상위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쪽의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력 관리 및 전력 배선 시스템 설계 제조 및 판매 회사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설립됐으니까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겠죠. 파일은 주로 산업용 전력 장비, 전력 통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과 맞춤형 제작을 통해서 복잡한 전기 시스템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후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 전력 제어 시스템, 전력 배전 시스템, 통합 솔루션,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기후 제품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 시장은 특이하게도 여기는 허벨하고 이튼하고는 틀리게 석유 및 가스, 오일 앤 가스하고 석유화학 쪽에 노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 분야에 이런
전력 지원이나 전력 배전 시스템들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 유틸리티하고 제조업, 데이터 센터 등의 다양한 부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매출액을 이렇게 추이를 분기별로 표시했는데, 오일앤 가스가 노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24년 2분기, 24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는데, 주요 사회는 오일앤 가스,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일렉트릭 유틸리티, 노란색, 커머셜 앤 아더 인더스트리얼,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이거든요. 각각 분야에서 모두 다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섹터별 매출액 현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24년 3분기 기준에서 파웰의 이제 주요 부분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및 가스가 가장 이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테지만은 전년도기 56% 증가됐고 매출액이 파웰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파웰의 핵심 시장 중의 하나로서 복잡한 전력 통제 및 배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의 오종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를 이제 거의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기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 섹터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은 LNG 관련, 천연가스 관련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드스트림의 킨덤원이나 윌리엄스 컴퍼니스나 쉐니에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이고 전력망, 전력 그리드는 이제 신재생하고 이제 보통 연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 파웰 인더스트리스는 이렇게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 석유 및 가스 섹터 쪽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웰 인더스트리스는 이 노출 섹터가 오일 앤 가스 쪽이기 때문에 전력망 솔루션 업체 텔레그램에 적어놨지만 전력망 솔루션 업체 중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 쪽에 매출 비중이 높고 세 번째는 이 전력 유틸리티 쪽에 노출 비중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커머셜 앤 아더 인더스트리라고 이게 이제 C&I라고 불릴 텐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 쪽 노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경련철 및 철도 부분은 이거는 뭐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섹터는 엔드마켓은 석유, 오일 앤 가스, 특히 천연가스 쪽에 그다음에 전력 유틸리티, 상업 및 C&I 쪽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4년 3분기에 그 IR 워닝스 콜 트랜스크립션 PPT IR 자료 이제 첨부했거든요. 보시면 24년 3분기에 리베뉴 바이 섹터별 매출액 현황 보시면 오일 앤 가스는 석유화학 쪽이 노출 비중 59%입니다. 매출 비중이. 그리고 일렉트릭 유틸리티가 20%. 그리고 C&I 데이터 센터가 14%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IR 자료고요. 프라이머리 엔드마켓 주요 엔드마켓 적어놨는데 파이어 인더스트리가 첫 번째로 오일 앤 가스 쪽에 여기 보시면 LNG 쪽하고 파이프라인 미드스트림 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노출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LNG 수출 금지를 일시금지를 시켜놨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이제 바로 풀어버린 되었으니까는 시추 허가를 바로 시추 중지를 전부 다 풀어버린 되었습니다. 그래서 LNG 천연가스 쪽, 오일 앤 가스 쪽에 이제 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노출도가 높은 파이어 인더스트리스도 좀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노출도가 높고 이렇게 보시면 중요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엔드마켓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체적으로 24년 3분기 IR 저율에. 그리고 파일 인더스트리스의 리베뉴 믹스 바이 섹터별 믹스된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오일앤가스 쪽에 41% 노출도가 되어 있고, 일렉트릭 유틸리티 전기 쪽 유틸리티 쪽에는 23%. 잠깐만요. 오일앤가스 LNG 쪽이고, 23% 이게 잘못 적었네. 일렉트릭 유틸리티가 주황색이니까 20%네요. 20%. 그다음에 CNI 여기 보시면 파란색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14% 정도 이렇게 노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LNG 쪽, 천연가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일앤가스 쪽에 노출 비중이 41%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천연가스 쪽에 이제 수혜 같은 게 계속 거론되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미드스트림 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 인더스트리스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현황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켓 포커스 돼 있는데 어느 쪽에 이제 섹터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예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 전압 쪽 관련해서는 저전압 및 중전압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위 이르는 전기 장비를 제공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전압하고 중전압하고 고전압 관련해서 이제 국내 채널에서 설명되었고, 미국 주식 채널에 설명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전압은 먼 거리를 송전할 때, 장거리를 송전할 때 100km 이상, 그때 이제 고전압을 줄여 쓰고, 신재생이나 이제 분산형 송전을 할 때는 가까운 거리 쪽에, 그럴 때는 저전압이나 중전압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 국내 쪽에는 그 국내 쪽에 공유드렸던 거를 미국 쪽에도 공유를 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고전압하고 중전압, 저전압 이렇게 구분하면은, 고전압과 저전압 및 중전압으로 구분하면은 현재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저전압하고 중전압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게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된 게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파일 인더스트리스는 이 저전압 및 중전압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적인 포커싱을 주고 있고, 제품의 복잡성 프로덕트 콤플렉시티에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주문 제작된 엔지니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의 특징적에 맞게 스탠다드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구에 맞춘 코드로 설계된 시스템을 공급하며 특히 고전압 환경에서 정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촉진하는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제품들을 하고, 저전압하고 중전압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파웰에 이제 전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게 전력원이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화석연료, 여기 이제 천연가스 발전,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되겠죠. 하이드로 일렉트릭 수소 쪽하고 뉴클리어 원전 쪽에서 이렇게 발전원에서 변전선이나 뭐 그런 것들 거쳐갖고 가는데, 중간에 보시면 스위칭 앤 커넥팅 앤 디스트리뷰션 로드 분배 쪽에 특히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배 쪽에 1번, 2번 쪽에. 그래서 파일 인더스트리스는 전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쪽 전력 배분 이쪽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69 kVEI 부하를, 이거는 저전압 중전압이잖아요. 부하를 스위칭하고 연결한 및 배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포커싱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렉트리컬 디스트리뷰션, 전력 배분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요 제품이 이쪽하고 이런데 전력 배분 쪽에 산업 발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일은 3번에 스위치 및 보호 장치와 같은 장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산 관리에 초점 맞춰 있고, 전기 배전 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예방적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며
및 장비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인더스트리스에 포커싱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게 분배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인더스트리스에 이제 뭐 오일 앤 가스하고 그다음에 C&I 데이터 센터 쪽하고 일반 일렉트리컬 유틸리티 쪽인 장비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 주로 어떤 장비들이 납품되고 있냐 뭐 체크해 보니까는 예를 들어 보시면은 뭐 스위치 기어 솔루션스 이런 것들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인터그레이티드 파워 솔루션스, 파워 컨트롤 룸, 뭐 커스텀 엔지니어드 모듈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보십시오. 그게 티피컬 PCL 프로젝트에서 이런 제품들을 주로 납품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섹터별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은 오일 앤 가스 쪽, 특히 이제 천연가스 쪽의 노출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년 1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4년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매출 비중, 총 매출에서 매출 비중은 오일 앤 가스 쪽이 거의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4년 3분기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록적으로 19.7%의 총 매출 비중, 총 매출 중에 19.7%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4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19.8%,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I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 1분기도 매출이 발생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24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총 매출 대비 14.6%, 약 1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분에 보시면 4개 부문의 매출이 전부 다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컴페티터스 앤 파트너스 보시면 경쟁사하고 이제 파트너, 이제 고객사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이튼도 있고, ABB, 슈나이더 시멘스 같은 전력망 솔루션 관련 기업이 이제 컴페티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이제 파트너들, 고객사들이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파웰 자체 인더스트리에서 이들을 뭐 이튼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사이면서 또 고객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경쟁사이면서도 고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고객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튼이나 이런 쪽에 HVAC, 냉난막 공조 시스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터리 시스템, 파이어 앤 가스 디텍션, 화재 및 가스 검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등이 이제 여기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POG 표 비교를 먼저 해봤는데, 피어를 이틀하고 허벨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파이어 인더스트리스 현재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상계 전력망 솔루션 3사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최근 분기에 모두 다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다 경신했습니다. 여기 파이어 인더스트리스, 허벨, 이튼 모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상기사의 OPM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4년 3분기에 역대 최고 OPM을 상계사 모두 경신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망 솔루션 기업들이잖아요. 이튼, 허벨, 파이어 인더스트리스. 파이어 인더스트리는 좀 소형주고, 이튼은 중형주, 허벨은 중소형주. 이게 시가총이 가장 높고, 허벨, 그다음에 이거 파이어 인더스트리는 가장 이제 시가총이 낮은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한 모습을 참고하시면은 현재 미국 쪽의 전력망 관련 솔루션, 전력망 그리드 관련 섹터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업황이 좋다고 그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선수금적인 이제 체크해 보면은 상계사 모두 역대 최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요. 선수금이고 수주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일 인더스트리 아까 경쟁사업 파트너스 이제 요거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파일 인더스트리 경쟁사 및 경쟁사가 아니라 경쟁사인데 경쟁사 및 파트너는 다양한 전기 장비 제조업자, 지역의 제조 통합업체로 구분될 수 있고 컴페티터스가 이제 뭐 이튼이나 ABB나 슈나이더나 그 다음에 제네 뭐였죠? 하나가 시티멘스 이제 경쟁사이면서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장비 제조업체하고 지역 제조 및 통합업체가 경쟁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사. 그래서 HVA 시스템과 화재 및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경쟁사이자 고객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유니크한 포지션 아까 설명드렸는데 파일은 전체 라인의 제조업체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 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완벽한 통합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사들보다 차별화된 장점을 작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역량은 전력 시스템, HVAC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장비와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웨일은 이렇게 경쟁사이자 고객사로 이제 두고 있는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기별 연도별 손익을 보시면은 24년 3분기에 각 사업 부분의 대부분의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통합돼서 총 매출액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GPM하고 판관 비율로 구분하는 판관 비율은 역대 최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GPM은 역대 최고,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영업이익 모든 지표면에서 24년 3분기에 거의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OPM하고 영업이익이고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23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액 경신했고 이 상태라면 24년도에도 마찬가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GPM은 21.2%인데 현재 28.5%까지 높아졌습니다. 판관비는 이렇게 계속 우하향 추세에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금 흐름도 꽤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이고 연도별 이 현금성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빠졌네. 24년 3분기인데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노출 비중이 미국 쪽이 가장 높습니다. 85%.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전력망 쇼티지 관련해서 온전히 낙수 효과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고요. 허벨도 마찬가지였죠. 이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캐나다 매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고 10.3%, 두 개 합하면 거의 95%입니다. 미국 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뭐 양호한 편이고, 매출채권 회전율 체크해보면 무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타로 백로그를 보시면 수주잔고를 체크해보면은 24년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레벨 유지하고 있고, 상관관계는 80.3% 체크하시면 되고, 선수금은 좀 큐큐를 꺾였지만은, 분기 뭐 최고 수준의 레벨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금하고 수주잔고를 이제 체크해보면, 업황이 꽤나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IR절에 나와 있는데 백로그가 수주잔고거든요. 그래서 24년 3분기 역대 최대 수주잔고를 기록하고 있고 오더 출하량 오더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문량이죠. 주문량. 그리고 북투빌이라고 있는데 북투빌이 현재 1점입니다. 1.0에서 1.2 추세가 북투빌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리는데 북투빌은 비율은 회사의 수주량과 매출량을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받은 주문량과 처리된 주문량, 매출량. 그래서 이 비율은 회사의 재정 상태,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파월과 같은 이제 수주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투빌은
허벨도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설명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북투빌의 의미는 뭐냐면 북투빌이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수출량이 매출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더 많은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투빌이 보시면 1.2거든요. 1.2 현재 여기 24년 3분기에 1.0이래요. 그래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추세는 근데 좀 빠지고 있네요. 좀 그 다음에 북투빌이 1 이하면은 매출량이 수주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주가 줄어들고 있으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는 성장 둔화나 프로젝트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쪽 기업들을 보시면 북투빌 자주 이제 언급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파월의 북투빌 맥락을 보시면 고객의 주문 수량과 매출과의 균형이 중요한데 뭐 긍정적이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파일 인더스트리스 24년 3분기 어닝스 콜 트랜스크립트 요약을 이제 중요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매출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됐고 특히 석유가스 부분에서 56% 증가, 석유화학에서 158% 증가되는 큰 성장을 기록했으며 아까 일렉트리컬 유틸리티하고 이제 C&I 쪽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매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주잔고는 신규 13억 달러서 최고 수준의 유지를 하고 있고 10억 달러가 1조죠, 1조. 그래서 1조 3천억 정도. 1조 한 5천억 정도 되겠네, 하나로 하면은. 그리고 회사의 북투빌은 1.2네요. 1.0이 아니라. 매출 총익률은 28.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요.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유틸리티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전망을 콩콜에서 이제 제시했는데, 파일은 유틸리티 시장에서의 회복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증가와 신규 발전 프로젝트가 참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자료로 설명 마치고 잠깐 엑셀을 보시도록 할게요. 파일 인더스트리스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구성 내용들이 구성 내역들이나 주요 지표들이나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매 분기를 전부 다 체크했었고, 잠깐 최근 분기를 보시면은, 파일 인더스트리스, 주요 내용만 몇 가지만 보시도록 하시죠. 선승우 같은 경우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커런트 에셋은 유동자산, 에셋은 자산, 미리 에셋 할 때 자산, 라이빌리티가 이제 부채거든요. 커런트가 유동부채. 근데 보시면 유동부채에 선수금 관리에서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수금이 여기 있네. 컨트랙트 라이빌리티. 그때 텔레그램 지난주에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컨트랙트 라이빌리티, 디퍼드 레비뉴, 어드밴스드 페이먼트가 선수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가 계약부채입니다. 계약부채. 선수금 개념이고 282,924 분기별로 이제 이것들을 다 명기를 282 $1,000거든요. 그래서 100만 달러로 이제 전환시켜서 282,924 282.9로 이게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다 이게 표시를 해놨고요. 선수금 개념으로 이연수익, 컨트랙트 라이빌리티, 디퍼드 레비뉴.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끝나고 나서 여기다 텔레그램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된 거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 개념. 그래서 이것들을 다 했고, 백로그는 이제 수정고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표로 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 통해서 백로그라고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연기되니까 백로그로 검색한 다음에 보시면은 Remaining Unsatisfied Performance Obligation which we refer to as 백로그. 그래서 as of June 30,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4년 3분기거든요. We had backlogs of 1.3 빌리언 1조 5천억 원 정도를 갖고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1.3 빌리언이니까는 이걸 100만 달러로 단위로 치환시켜서 1300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다 검색해서 수치들을 다 따다가 백로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출 상관관계를 코릴레이션 걸어갖고 수치를 판단시켰고요. 80.3% 선수원과는 코릴레이션이 92.1% 상당히 높죠. 레깅 1개 분기 시켰을 때 그때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놨고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역별 매출액은 밑에 내려가시면은 쭉 체크하다 보면은 이렇게 디스어그리게이션 오브 레비뉴 매출 분류로 해서 보시면은 테이블 리플 프레젠트 아워 디스어그리게이트 레비뉴 바이 지오그래픽 데스티네이션 지역별 매출액을 분기를 해놨다 보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미국 쪽 캐나다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 수치들을 다 2437, 1000달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인사우선드 그래서 100만 달러 위주로 이제 100만 달러 기준으로 100만 기준으로 이제 다 국내나 아니면 미국 쪽에 표시를 해놓고 100만 달러 기준으로 변환시켜서 243.7 이렇게 해서 각 분기별로 다 따다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보시면은 이제 섹터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오일 앤 가스 아까 이 가장 노출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다 표시를 한 다음에 발췌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일 앤 가스 분기별로 8년에는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분류가 많이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는 뺐습니다. 일부러 19년도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노출 비중은 수식을 걸어서 이제 별도로 다 산출했고 이렇게 보시면요. 총 매출액 대비 각각의 이제 해당 섹터의 비율들을 표시했고 차트화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별 노하우겠죠.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지니까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디폴트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직접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포맷들을 유사하게 이제 따라 하시면서 자기만의 포맷을 만드시면 되십니다. 분석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매출액을 표시했고, 수주잔고 아까 설명드렸었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수치들을 다 따다가 이제 명기하면 되고, 피어 비교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허베라고 이틀 했으니까는 그 자료들을 따다 같이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은 어디서 따다가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그 자산 쪽에 커런트에셋의 유동자산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동자산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카운트 리시브블이 매출채권이고 인벤토리스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은 이제 분기별로 따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데 173, 246, 8월 139, 24년 3분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173, 85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다 따다가 명기를 해놓은 거고 토탈 라이빌리티는 총부채 그 다음에 이거는 토탈 스톡홀더스 에쿼티는 자기자본 그래서 부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따다가 재무상태표 다 있잖아요. 현금 흐름, 손익계산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 수치들 했고 연도별로 전환시켰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조합자들 만들고 분석을 정성적인 뭐 뉴스플로우나 그런 또 검색하고 IR 미국 기업들 컨퍼런스 콜 내용들하고 IR 자료를 분기마다 나오니까는 반드시 이제 참고를 하셔갖고 분석에 이제 연계시키시면 되시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 자료를 설명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 인더스트리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일요일날 앵커 그룹 관련해서 설명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